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찍어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 1시간 정도 찍잖아요.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잘 안 봐요. 원래 한 20분 정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 성격상 1시간씩 2시간씩 찍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짤막하게 찍는 걸로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잖아요. 뭐 제가 인기가 없고 뭐 제 콘텐츠가 뭐 별로 인기가 없는데 그래도 이 인기가 없는 것 중에 조금 더 인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20분이 넘지 않는, 아무리 길어도 30분이 넘지 않도록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리눅스 부팅하는 방법, 부팅, 그리고 리눅스 부팅 순서, 그다음 런 레벨. 이 런 레벨 아주 중요하죠. 이건 이제 그 실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시스템 종료 뭐 이런 건 뭐 기본적인 거,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네. 시스템 종료 시 유의사항하고 싱크 하드디스크 동기화가 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팜 플러거블 오선티케이션 모듈, 장착형 인증 모듈, 팜을 이용한 인증 절차, 팜 설정 파일. 팜이 뭔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요, 어떤 인증 관련된 모듈이 있는데 이 인증 관련된 모듈은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그 신기술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보안이 좀 더 강화되니까. 그럴 때 쉽게 플러그인처럼 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 인증 모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신 걸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존 걸 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을 넣어버리면 그 기능이 동작하는 거죠.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관리, 리눅스 부팅. 너무 덥다. 잠시만요. 잠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항상 동영상 찍을 때 그 직장 다녀와서 이제 찍으니까 한 10시나 11시쯤에 동영상 찍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피곤하니까 저도 모르게 동영상 찍다가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좀 빨리 찍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잠은 안 와요. 자, 리눅스 부트 마스터.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오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 커널을 주기억 장치로 올려야 한다. 이러한 일을 로더라는 프로그램이 수행한다. 이게 윈도우나 리눅스랑 똑같아요. 부팅 순서는. 리눅스의 이러한 노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리로다. 리눅스 로더이다. 리로는 리눅스의 부트로더이다. 리로는 실행 시 etc 리로.conf라는 파일을 읽어들여서 실행한다. 뭐 이것까지 알 필요 없고, 최근에는 리눅스 부팅의 리로보다 GRUB,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루브라는 부트로드를 사용한다. 그루브는 로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부트 설정 파일을 읽은 후 기동된다, 실행된다. 자, 그루브 컴프 설정값이 어떤 거냐면 디폴트는 0, 부트 순서를 지정하는 번호로 멀티 부트의 경우 운영체제 레이블 번호를 선택한다. 타임아웃 1, 지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디폴트로 지정된 운영체제로 부팅한다. 얘가 이제 그 기본적인 설정을 한 거죠. 어떤 걸로 부팅할 것인지, 운영체제는 어떤 걸로 부팅할 것인지. 타임아웃 1은 지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디폴트로 지정된 운영체제로 부팅한다. 디폴트에 지정된 운영체제로 부팅한다. 스플래시 이미지, 부팅 이미지를 지정하는 부분. 부팅 이미지가 뭔지 아시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기억 장치에 올릴 실행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어떤 이미지, 파일,
그냥 쉽게 말해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이라고. 이제 그 이미지를 읽어서 이걸 주기의 장치에 올리면 자, 운영체제가 작동하는 거죠. 예. 자, 히드 메뉴. 부트로더를 보여주지 않는다. 운영체제도 부팅한다. 부팅 이미지를 지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자, 타이틀 패드로 부팅되는 부트 엔트리를 의미한다.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냥 이걸 그냥 한번 보고 그런 것 같다고 이해하고 이런 게 시험에 났을 때 잘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루브의 특징. 부트 정보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 여러 운영 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부팅을 지원한다. 누가? 그루브라는 얘가. 커널 경로 및 파일명만 알고 있으면 부팅이 가능하다. 자, 리눅스의 부팅 순서. 리눅스를 전원을 켜면 롬 바이오스의 정보를 읽고 디스크의 MBR에 있는 부트로더가 실행된다. 부트로더는 리더 또는 그루브를 쓰는데 요즘에는 이걸 쓴다고 하죠. 하드디스크에 지정되어 있는 리눅스 커널, 아까 이미지라고 말했죠. 이미지를 찾은 후 주기억 장치에 올린 후에 리눅스 커널을 실행한다. 뭐 얘기 보면 뭐 어렵게 느껴지는데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맞죠? 한번 더 씹어보고 리눅스 부팅하는 순서 보면 자, CPU가 있잖아요. 이건 유닉스랑 유닉스 똑같은 거예요. 이건 틀려지지 않아요. 이게 캐시가 있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우리가 알고 있는 램이 있죠. 주기억 장치. 그래서 연결선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이제 램에서 이제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SSD, 우리가 하드디스크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 하드디스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쌍방향으로 이렇게. 자, CPU에 보면 이게 이제 그게 있는 거죠.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롬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됐는데 이 롬 안에 이 바이오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가 F2나 F8 누르면 파란 화면에 그 설정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설정 화면, 그 프로그램, 이게 바이오스고 얘가 이제 롬에 있는 정보를 읽어오는 거잖아요. 롬에 있는 정보를 읽고 와서 그 정보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바꾸면 그 바뀐 설정값을 다시 롬에다 저장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이 롬은 그 수은 전지가 있죠. 수은 전지가 있어서 컴퓨터가 그 파워가 없더라도 이 수은 전지에 의해서 이 롬 안에 적혀 있는 이 값들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팅하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롬 바이어 써서 CPU가 정보를 읽어오는 거죠. 정보를 기본 설정값이 있잖아요. 뭐 어떤 하드웨어에서 부팅 정보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다 롬에 이게 저장돼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바이오스하고 이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D램이고 얘는 SD램이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캐시가 램보다는 몇 배 더 빠릅니다. 더 빠르고, 예, 램보다 더 빠르죠. 자, 부트로, 그 다음 MBR에, 보면, SSD에 보면, 이것도 이제 쭉 이제 파티션을 딱 나열하면, MBR이, 그러니까 여기 SSD에 실행하는 부분 있잖아요. 처음, 0번째부터, 이게 MBR이 있는 거죠, MBR이. 그리고 이 MBR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부트로도, 리로 또는 그루브가 있는 곳에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안에 있나?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크면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애가 리로 또는 그루브냐? 그루브. 근데 얘가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 운영체제가 윈도우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즈 밑에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도 이런 윈도우즈 같은 그 실행 파일들이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 여기서는 이미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미지. 이런 뭐 운영체제 실행 파일이 들어가 있는 그 파일이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를 로드해서 이걸 어디에 올린다? 여기서 이쪽으로 올리죠. 램에다 올리는 거죠. 램에다 올려가지고 램에서 차곡차곡 캐시에 쌓아두고, 캐시에서는 CPU가 온할 때마다 그 온하는 그 기계어를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동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그 똑같아요. 그 윈도우나 에서도. 그래서 리눅스 커널은 init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init은 PID 1번으로 할당하고, init 프로세스는 자신의 설정 파일인 etc init 탭 파일을 읽어서 디바이스 및 프로세스를 활성화한다. init 프로세스의 작업 수행은 init은 그 리눅스의 런 레벨에 따라 다르게 부팅한다. init을 띄우는데 다르게 부팅할 수 있대요. 그 init 뒤에다가 어떤 숫자를 주는데 그게 런 레벨이에요. 띄울 때. 그럴 때마다 init이 다르게 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런 레벨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런 레벨, 루트는 init 명령어 실행 시 런 레벨을 지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죠. init 하고 런 레벨 주는 거죠. 런 레벨을.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런 레벨은 하나의 물리적인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운영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유닉스 기반에서는 0부터 6까지 7개의 런 레벨이 존재한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리눅스도 틀리고, 런 레벨은 0부터 7까지인데 다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리눅스에서는 0이 이거고, 그런데 리눅스에서는 0이 또 다른 의미가 있고, 공통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런 레벨은 운영체제마다 개수와 7개인 것도 있고 뭐 4개인 것도 있고 환경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가지 런 레벨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스탠다드 런 레벨이라고 한다. 이 3개는 어느 시스템이라도 유닉스, 리눅스 중에서 뭐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0번, 1번, 6번은 어디서든 공통적인 거야. 똑같아요. 기능이. 0번이면 이니트에서 0을 주면 셧다운 시키는 거예요. 시스템을 종료시키는 거고, 이닛 다음에 1을 주면 싱글 유저 모드, 그러니까 한 명이 쓰는 그 유닉스, 리눅스가 되는 거죠. 단일 사용자 환경, 네트워크 데모 및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번은 리부트예요. 시스템 재시작하는 거. 그래서 0번, 1번, 6번은 어디든 다 똑같다는 거죠. 자, 서버용으로 사용되는 레드햇과 데스크탑용으로 사용되는 우분투의 런 레벨은 개발 목적이 서로 달라서 구성상에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이 런 레벨 보셔요. 0부터 6까지 있잖아요. 레드햇, 우분투 보시면 알겠지만, 데스크탑용으로 사용되는 우분투, 서버용으로 사용되는 레드햇 틀리다는 거예요. 이건 서버 용도로 만들어진 거고, 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 버전과 똑같은 데스크탑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틀리잖아요. 0번 맞죠? 0번은 같죠? 그 다음 1번 같죠? 맞죠? 그 다음 6번 같아요. 그래서 이건 동일하는 거, 어디든지 이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좀 다르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건 다 공통적인데, 2번 뭐 이건 틀릴 수도 있고, 3번 4번 5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번 1번 6번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틀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init 프로세스는 etc init 탭 파일에 정의된 런 레벨에 따라 etc rcd rc x, 이건 런 레벨이에요. 0번이면 셧다운이고, 뭐 1번이면 싱글이고, 6번이면 리부트예요. 그래서 0, 1, 6, x는 런 레벨 들어가는 거예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이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 값에 있는 그게 이제 설정 파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init 부분에 다음에 나오는 런 레벨 가지고 여기서 파일을 찾아서
그거에 맞도록 부팅 환경을 구성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디렉토리에 나열된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시스템 운영 상태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서 init 6 리부팅이죠. 실행하면 재부팅 된다. 리붓 명령어를 사용해도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자, 시스템 종료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운영 중인 시스템은 정기적인 점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추가 또는 변경, 기타 관리 작업을 위해서 시스템 종료가 필요하다. 맞죠? 시스템 종료 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온라인 중인 사용자에게 시스템 종료를 알린 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사용자가 그 서버에 접속해 있는데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공지도 안 하고 리부트 시켜버리면 웃긴 거죠. 종료시켜버리면. 예, 미리 알려야 된다는 거고,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안전하게 종료해야 된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갱신하여 파일 시스템 무결성을 유지한다. 무결성을 유지한다. 자, 셧다운 명령은 시스템을 안전하게 종료할 때 사용한다. 자,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종료할 때 유의를 좀 하라는 거죠. 유의. 자, 시스템 종료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뜰 때 이렇게 종료를 해야 돼. init 6이나 이렇게 쓰든 아니면 프롬프트에서 셧다운을 치든지 이런 명령을 써서 그 실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막 꺼버린다든가 아니면 전원을 내려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꺼야 되는데 이러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CPU가 있어요. 또 그림을 또 그려보죠. 자, CPU가 있고 간단하게 그려보죠. 주기억 장치인 램이 있어요. 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드디스크인 SSD가 있어. 이 세 개가 가장 큰 거죠. 이런 거죠. 막 운영 중에 어떤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어떤 로그 파일을 막 갱신한다고 치죠. i.로그 파일을 막 갱신하는데, 이게 갱신할 때 이 내용이 램에만 있는 거예요. 램에 갱신한 내용이 램에만. 그리고 아직 이게 그 i.로그 하드디스크에 변경사항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램에 있는 내용을 SSD에 저장하고 싶으면 리눅스에서는 싱크 명령을 때려줘야 돼요. 싱크를 치면 램에서 아직 SSD에 저장 안 된 내용들을 다 저장시켜줘요. 이 상태에서 종료를 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종료 안 해버리고 만약 내가 컴퓨터 전원을 꺼버렸다 그러면 램에만 있던 내용이 변경사항이 여기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변경사항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 부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널링이라는 게 개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널링, 예,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닛에 6번을 하거나 셧다운을 누르면 이 명령 안에 램에서 아직 SSD에 써지지 않는 내용들을 쓴 후에 그 다음에 컴퓨터 파워를 꺼요. 안전하다는 거고, 이거 외에 다른 걸 통해서 만약 컴퓨터를 리눅스나 UX를 꺼버리면 램에 있는 내용이 SSD에 저장 안 된 상태로 꺼질 수 있으니까 어떤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싱크가 아까 방금 설명했죠. 시스템은 하드디스크의 입출력에 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버퍼를 운영해요. 버퍼를. 만약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 버퍼에 있는 데이터가 하드디스크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파일 시스템 무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디스크 동기화는 시스템 종료 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플러그업을
authentication 모듈. 그러니까 인증 모듈인데 이걸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리눅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팜은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을 담당하는 핵심이며 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형태, 사용자 접근 권한, 자원 접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이다. 시스템 관리자는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있죠, 인증 서비스를. 기존 응용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 없이 새로운 인증 서비스를 모듈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듈이 있어요. 인증 모듈이 생겼어. 그게 아주 좋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걸 고칠 필요 없이 인증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썼던 걸 버리고 새 걸 넣어버리면 작동한다는 거죠. 그게 팜의 개념입니다.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인, FTP, 텔넷, 기타 응용 프로그램이 모두 팜을 거칩니다. 팜에 어떤 거예요? 인증에 관련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거쳐야 되고 FTP가 뭘 하려고 할 때 팜을 통해서 인증을 통했는지를 얘가 사사건건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팜은 팜 서비스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인증 서비스 모듈이 있고 계정 관리 모듈이 있고 세션 관리 모듈이 있고 암호 관리 모듈이 있는데 얘 모듈이 어떤 것이 더 진화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하나씩 다 바꿔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팜을 이용한 인증 절차, 로그인, 텔넷, FTP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인증이 필요할 때 팜에게 요청합니다. 나머지는 다 팜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팜은 etc의 pam.daemon 경로에 있는 각 프로그램의 설정 파일을 읽어 모듈을 처리 후 인증 성공 실패 요인을 한다. 그래서 팜의 인증 모듈들은 다 SO 파일로 되어 있고 이 SO 파일을 바꿔치기 하면 모듈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팜에 대한 설정 파일입니다. 설정 형식, 그래서 타입이 있고 컨트롤이 있어요. 그럼 타입이 뭐냐면 모듈 종류인데 어카운트, 해당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에 대한 권한을 확인하는 모듈. 어카운트가 적혀 있으면 이건 해당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에 대한 권한을 확인하는 모듈. 만약 OS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에 패스워드를 확인하는 모듈. 그 다음에 패스워드라고 적혀 있으면 패스워드를 확인하거나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모듈. 세션이면 사용자가 인증을 통과한 경우 세션을 맺어주는 모듈. 이런 모듈들이 있는데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컨트롤도 있고 이것도 있고 required, sufficient, option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천천히 넘겨드릴 거니까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예. 이게 마지막이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